이번 시간은 간호 전문직 특성과 책무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간호 전문직 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전문직 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가 지닌 간호의 이념이나 가치, 그리고 본질, 목적, 대상자 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가치관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 간호사가 갖고 있는 간호에 대한 가치관에 직업관, 직업에 대한 생각이 결합된 것을 간호 전문직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전문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호 전문직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긍지를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간호가 무엇이고, 그리고 간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이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간호 전문직관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들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관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간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이념, 본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간호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보고 보고서도 쓰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관을 갖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관 개발을 통해서 간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되고 질 높은 간호를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 질 높은 간호를 받는 대상자는 여러분에게 좋은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있고 직업적인 만족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간호의 진가를 인정받는 데는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관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사의 발전, 간호사의 실무 활동에 질적인 영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관을 갖고 있어야 되죠. 간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그 간호를 수행하는데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수행을 하면서 좋은 간호, 윤리적인 간호를 수행하고자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만족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간호를 볼 때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상호가 윈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간호 철학을 배우고 간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간호사들의 역할이나 분야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1학년으로서 어떤 간호를 할 것인지 계속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이번 학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4학년 내내 이제는 간호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또 수정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간호 철학을 만들고 간호 직업에 대한 이런 간호 전문직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어서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간호를 함에 있어서 잘 일치시키고 어떻게 하면 좋은 간호, 올바른 간호, 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간호를 할 것인지 계속 숙고하고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 전문직관 정립이 필요한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간호에 대한 전문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의료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람직한 그런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을 존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협조하면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와 간호사 모두 만족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위치를 확립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그런 위치, 위상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호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여러분이죠. 그리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하는 견지를 제공해요.
여러분이 어떤 간호 직관을 가지고 있는지, 간호 전문 직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간호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견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 세계를 보는 하나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간호 전문 직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간호 가치관과 직결되는 문제고요. 이런 간호 전문직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여러분이 간호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호상도 형성되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을 먼저 배운 거고요. 간호에 영향을 미친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에 윤리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역사도 배웠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생각하고 정립해 나가고 간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간호 전문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간호직에 줄을 이루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 부족해요. 지금은 이제는 한 남자 간호사들이 좀 많이 많아졌고, 예전에는 남자 간호사들이 특수부서 이런 곳에서만 근무를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반 병동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의사의 진료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외국적인 인식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의사도 의사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영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업무가 두 개 협조해야지 되고 의사의 처방하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우리들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협조라고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진료 보조라는 의미보다는 함께 한다고, 그리고 협조를 할 때 대상자에게 훨씬 좋은 아웃컴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업무를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보건 의료인들의 독자적인 업무,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함께 협조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 수행 역할에 비해서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상급 병원하고 이제는 좀 격차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율성에 의해서 독자적인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행위, 또 간수과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받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유효 간호사들이 재취업을 해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유효 간호사들이 재취업을 할 때 경력 단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이제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이런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호인력 확보가 이제는 조금 법적으로 미흡하죠. 지금 간호 수가 차등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수가 보전을 통해 가지고 간호 인력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는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들이 많죠. 그래서 간호사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이 되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대상자를 통해서 할 때 간호사 쪽으로 업무가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과정이 계속 지속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의료진 간에 이제는 업무 문제로도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면서 간호사들이 이제 이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이직을 하는 거는 사실 전문직 특성에서 장기 근속 또는 평생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됨으로써 간호 전문직이 성장하는데 지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도의 전문직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4년제 일원화를 통해서 고등교육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속박사 과정에도 굉장히 많이 와서 연구를 통해서 실무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과 간호 이론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간호사는 간호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화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되겠죠.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그룹에 참여하기 위해서 행동, 기술, 지식 등을 습득함으로써 조직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필요한 행동,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적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직 사회화 과정은 무엇이냐 살펴볼 수 있겠죠.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규범을 내면화해서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라고 하게 되면 간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그리고 가치와 규범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해 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간호 전문직 사회화 과정은 평생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전문직 사회화 과정은 3단계로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회화 과정은 간호 학생이 대학에서 전공 교과목을 배우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1차적인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사회화 과정은 신규 간호사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실제적으로 간호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업 속에서 내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태도, 가치, 규범을 훨씬 더 내면화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사회화 과정은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할 때 부서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업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고 또는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재사회화 시키는 모델에는 크레머, 배너, 달튼의 모델이죠. 우리가 배너는 간호의 예술적 특성 할 때도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화 과정은 역할 이론과 두 번째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사회화 모델, 크레이머 모델, 그리고 배너, 달튼의 모델이 있습니다. 배너의 모델을 좀 중요하게 살펴보게 되면 배너는 간호사가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거칠 때 초심자 단계에서 전문가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 단계에 가면 간호사의 전문직 직관을 통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호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고 그 간호 수행은 항상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된다. 근데 항상 간호사가 전문가 과정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노력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발전시킬 때 전문가 수준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초심자 어떤 과정이죠? 제한된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규칙과 규제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처럼 간호학생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참자는 신규 간호사죠. 그래서 1, 2년 차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범위에 수용할 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임자는 그보다 높아지니까 한 2, 3년 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수행하죠. 조직과 기획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때 보게 되면
적임자에서 숙련가로 가게 되면 간호사들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숙련자는 한 3에서 5년 차 뭐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여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되죠. 전문가는 이제는 한 7년 이상 뭐 이 정도 10년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업무 수행을 능숙하고 융통성 있게 하고요. 더 이상의 원리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직관, 그리고 지식을 통합해서 판단을 하고 간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수행한 간호 업무의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지금 초심자인데 여러분이 선택한 나중에 의료기관이나 필드에 나가서 간호사로서 성장을 하고 전문가까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머 모델을 되게 되면 첫 번째는 일상적인 기술을 습득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통합이 돼서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습득해 가면서 동료로서 인정을 받고 그룹의 일원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효의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관료적인 역할과 봉사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갈등이 해결이 되면 시스템의 가치 행동을 배우고 적응에 대해서 잘 통합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고 보고요. 달트는 처음에는 도제, 종속관계라고 하는 거죠. 도제라고 하는 거는 배우는 학습 단계라고 이렇게 보고 단순 업무 시키는 지휘하는 업무 시키고 지시하는 업무만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다 라고 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동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동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도제나 동료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지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롤 모델을 지나서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는 조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관리자, 내부 기업가, 아이디어 혁신가 이런 것 중에서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리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좀 비슷하지만 단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배너 모델은 반드시 단계별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역할 이론하고 사회학습 이론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먼저 역할 이론을 살펴보게 되면 전문직 사회화는 특별한 직무나 역할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며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앉는 직위와 관련된 기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적인 역할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역할 그리고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범이 되어 있고 동의된 권리와 책임을 의미하는데요. 특정 역할에 대한 기대, 의무, 규범에 맞게 역할을 수행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간호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간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직업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간호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맞게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각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역할 수행자가 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규범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죠. 그래서 간호 전문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호를 수행하면서 지각했을 때 굉장히 간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갔는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는 역할은 실제로 그 지위에 관련해서 스스로 취하는 행동이나 행위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상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간호를 가서 실제적으로 간호를 수행하려고 했더니 여러분이 지각하는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지식 막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규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처음 가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생각했던 것처럼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잘 연결도 되지 않아요. 이럴 때 갈등이 발생을 해요. 지각하는 역할하고 수행하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신규 간호사의 현실 충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해야지만 전문직 간호사로서 이제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머는 현실 충격, 리얼리티 샥을 지각된 역할과 수행하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간호사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랬는데 실제로 내가 학습한 것을 적용해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신규 간호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서 보려고 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돼. 차이가 많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 간에 이제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무력감하고 허무함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현실 충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충격은 4단계를 거쳐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단계는 미럴기라고 해요. 리월기는 허니문이란 뜻이죠. 허니문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입사 후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기쁘고 의욕이 넘쳐요. 나 막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적으로 이 병원에다 뿌리를 묻고 열심히 일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현실 충격이 다가오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부적절하다고 느껴요. 고립감도 느끼고 무능력하다고 해요. 갈등과 분노를 그렇게 느끼게 돼요. 이런 경우가 빠른 친구들은 내가 수간호사를 할 때 보면 한 1개월 이내에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가요. 그래서 면담을 하게 되면 선생님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있어서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어가지고선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어제 너보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이 입사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대요. 그런데도 아직 뭐를 할 때마다 잘 안 되고 이런 괴리감이 생기게 되면 이런 마음, 무력감, 허무함 막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무능력함. 근데 이때를 사실 잘 지나면 또 다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 회복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기가 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긴장감도 해소되며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되면 이 회복기를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1년 반 정도만 되면 요 정도 단계는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이런 단계가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플럭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잘할 것 같다가 또 잠깐 절망을 했다가 잘할 것 같다가 또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호사들은 홀수로 된다고요. 3, 6, 9, 12 연으로 가게 될 때는 1, 3, 5, 7, 9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슬럼프를 겪게 되거든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민상에 갔을 때 이거 그때 얘기했던 슬럼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기만 잘 극복하면 또 좋은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래요. 그리고 크레머는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해결기가 되고요.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고 새로운 체대에 통합되면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항상 내가 못한다 라고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어제보다는 조금 오늘 나아졌지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잠깐 얼마씩이라도 성찰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일주마다 한 번씩 성찰하잖아요. 학습에 대한 것.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인생 학습만 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를 성찰하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잠깐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해보면 여러분의 인생
인간으로서의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간호사로서 성장하면서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반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크레머는 신규 간호사가 전문직 제4회가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업무 적응 단계죠. 그래서 기술과 업무 완수에 중점을 두고 이제 업무를 익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통합 단계예요. 처음에는 업무 적응 단계는 업무를 익히느라고 이제 다른 사람의 관계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이 사회적 통합 단계가 되면 이제 동료 간호사로부터 신규 간호사가 너도 동료야 라고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룹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회의 단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절망과 분노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이제는 이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 이런 불일치를 경험하지만 이런 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 갈등을 해결하는 단계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이거를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잘 수용하고 자신이 속한 시스템에 이제는 잘 맞추게 되면 경력 간호사로서 이제는 단계를 올라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신규 간호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학습을 통해서 알아요. 그렇지만 상황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에서 적응하고 실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불안하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무능력감 이런 것들이 들죠. 그리고 이러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거나 내가 무능력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된다 그러면 소진, 번아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 이직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겪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 불일치를 경험을 하는데 이것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성장하는 단계가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꼭 간호에 올인을 하지 않고 취미나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도 전문직 간호사로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 의한 거는, 사회학습 이론은 강화 이론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강화 이론 알죠?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강화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동기의 일부로서 강화 이론에서 기초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회학습 이론을 임상에서 적용한 사례들은 역할 모델이나 프리셉터, 멘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셉터 제도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간호사의 전문직 사회화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어떤 이론을 근거로 한 거라고요? 네, 사회학습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하고 싶은 유능한 역할 모델이 많으면 직무를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 멋있고 업무도 잘하면서 친절하고 굉장히 윤리적인 간호를 하는 그런 선배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선배님을 역할 모델로 해서 그 선배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전문직 사회학 가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프리셉터 같은 경우는 신규 간호사에게 정서적인 지도하고 이렇게 역할 모델도 되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멘토리는 양육적 관계로 멘티를 코칭을 해줘서 도움을 주게 되죠. 근데 프리셉터는 이 역할 모델하고 멘토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게에서 보면 프리셉터 선생님을 엄마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 엄마야. 왜냐면 나를 잘 신규 간호사로서 성장을 하고 뛰고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준 역할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회학습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호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유를 전문직 특성에 맞추어서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전문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식 이걸 가지고 이걸 비판적 사고에 의해서 여러분이 간호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업무에 결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런 업무는 윤리와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호가 그런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바람직한 전문직 간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죠.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성찰을 통하고 어떤 간호사가 되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